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배우는 완벽한 회로 설계 이론과 실제 반도체 공장, 즉 팹의 혹독한 현실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벽을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현장의 엔지니어들만이 아는 진짜 비밀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설계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이 질문 정말 뼈 아프게 들릴지도 몰라요. 아무리 완벽하게 회로를 설계해도 팹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게 더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완벽한 칩과 솔직히 말해서 비싼 실리콘 쓰레기를 가르는 정말 현장에서만 통하는 7가지 핵심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설계를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보이지만 이 안에 7가지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마치 친한 선배가 팹의 비밀 규칙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것처럼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리소그래피 장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인데요. 공식 스펙하고 현장의 현실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스펙시트에는 분명히 26mm 폭을 다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현실은 뭐냐? 양쪽 가장자리 2mm는 사실상 죽음의 지대, 즉 데스존이라는 거죠. 여기에 회로를 넣었다가는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같은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생존 규칙입니다. 물리적인 렌즈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성능 저하를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특히나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나 고속 회로를 저 과장자리에 배치한다? 그건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패턴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비가 어디에 그려야 할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좌표, 이걸 잃지 않는 법에 대한 겁니다. 팹에서 장비가 뜬금없이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실패 에러입니다. 분명히 정렬 마크를 그려놨는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장비가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보험입니다. 수율을 지키고 또 엄청나게 비싼 장비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보험이죠. 주키 옆에 보조키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하나가 안 보이면 다른 하나가 웨이퍼를 구하는 거죠. 웨이퍼 한 장에 얼만데 키 하나 안 보인다고 다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CMP, 그러니까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웨이퍼 표면을 아주 평평하게 깎아내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패턴이 빽빽한 곳이랑 텅 빈 곳을 다르게 깎아버려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CMP 패드가 텅 빈 공간을 더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디싱이라고 부르는 움푹 파인 지형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리소그래피 장비의 초점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렬키가 있는 곳이 실제 칩이 있는 것보다 푹 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카메라는 두 군데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겠죠? 결과는 치명적인 포커스 에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밀도 차이를 10% 이내로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 없는 더미 패턴으로 채워서 밀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키, 바로 주변 15에서 20 마이크로미터는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포커스를 지키는 불문율입니다. 자, 이번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웨이퍼 위에서도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이 몇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정상 칩과 불량 칩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공정이 끝나면 웨이퍼를 잘라서 하나하나의 칩으로 만드는데요. 이때 다이아몬드 톱날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톱날 정말 자비가 없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한 마크들은 그냥 가차없이 갈려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요. 톱날이 지나가는 중앙, 여기는 희생구역이에요. 공정 중에만 잠깐 필요한 임시 마크들을 여기에 두는 거죠. 그리고 칩 가장자리 근처에 안전한 생존구역, 여기에 영구적인 아이디나 최종 검사에 필요한 마크들을 둬야 합니다. 만약 이 둘을 헷갈린다? 그럼 최종 검사에서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좀 역설적이에요. 바로 부분샷에 대한 건데요. 웨이퍼 가장자리를 보면 이렇게 잘려나간 칩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버려질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주 비싼 정상 칩들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센터링 최적화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을 씁니다. 전체 칩 지도를 그냥 통째로 1mm만 안쪽으로 살짝 옮기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1mm의 이동이 수율이 정말 안 좋은 가장자리 구역에서 무려 10개가 넘는 칩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1mm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들려는 칩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다 못 찍는 거예요. 그럴 땐 두 번에 나눠 찍어서 이어붙입니다. 이걸 스티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음새에서 여섯 번째 비밀, 전기적인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완벽한 용접 같은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배선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두꺼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흐르다가 갑자기 병목 현상을 만나는 겁니다. 저항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생명줄 같은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클럭이나 전원선처럼 정말 중요한 신호가 이 이음새를 지나가야 한다면 배선폭을 아예 2배로 넓히거나 층과 층을 연결하는 구멍, 즉 비하를 2개씩 뚫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그리고 이 구역에서는 설계 규칙 자체를 평소보다 30% 정도 더 널널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스티칭 경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엔 수직 차원으로 한번 가보죠. 요즘 칩들은 100개가 넘는 층을 쌓아 올리잖아요. 여기서 아주 작은 오차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칩 전체를 망가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층 빌딩을 짓는데 바로 아래층 바닥만 보고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겠죠? 하지만 수십 층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건물이 중심에서 한참 벗어나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칩 내부에서도 말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오차표류 현상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10층이나 20층마다 아예 새롭고 큼지막한 기준 마크를 만들어서 그동안 쌓였던 오차를 싹 리셋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 게이트처럼 정말 중요한 층은요, 중간층을 보지 않고 아예 맨 처음 실리콘 웨이퍼에 새겨진 원본 기준점, 제로 마크에 직접 정렬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7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은 결국 설계자와 제작자, 즉 팹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설계는 과연 팹의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